미여해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정진 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입니다. 네, 윤정부 회장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송기호 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 송기호입니다. 예, 그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만나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몰랐던 진실들이 드러나게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기호 대표. 네. 이번 그 언론 보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일종의 뭐 자화자찬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제 결과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외교 결과를 가져왔더라면 저 이제 수많은 좌파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아마 최악의 외교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이 되니까 무슨 뭐 온갖 뭐 이런 칭찬으로 지금 덮어놨는데요. 참 그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윤종훈 이제 수석님께서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거 700조 가까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세도 지금 이제 15%로 못 내리고 이제 25%가 유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이재명이 어떻게 그 경제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그 후보까지 올랐고 대통령이 되는지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했던 게 이제 외교 분야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외교와 관련해서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면서 참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게 된다. 예, 앞으로 이재명 지지율 기대가 추락에. 됩니다. 예, 예. 홍진경. 저는 뭐 이게 비참하고 참 그 굴욕적인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이제 그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어떻습니까? 마중이 초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빈관 숙소도 못 받아. 예. 그리고 회담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딱 띄웁니다. 숙청. 그죠? 거기다 혁명이 있다. 뭐 이렇게 띄워놓고 그 교회 미군 기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거짓말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때 참 트럼프가 봤을 때 이거 다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도 자 모른 척 듣고 있다가 잭 스미스 농담 탁 던지고 웃습니다. 이때 그 대놓고 놀림 당하는 모습을 저는 봤는데 참 비참하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 그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뭐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배웅도 못 받아. 손에 MOU 서류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는 게 그 이재명이 종북 주사파 그 사회주의 추종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줄 거 하나도 없고 뺏을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비참합니다. 네. 그런데 정상회담 성공했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됐죠. 그 미친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어용 언론이 지금 빨리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자유우파들이 방송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TV 고성 TV도 많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웃지 마시고. 아니 그래.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한 번쯤 뭐 네이버나 집으면 그래놓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제갈공명이 이래 나옵니다. 이 제갈공명이. 근데 제갈공명이 저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히 보면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이재명이가 이게 5천억이라는 돈의 개념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앉아가지고 등대기 한번 못 붙이고 딱 서 앉아 있다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어떤 말이 틀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 느낌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겠느냐. 저렇게 아니 저도 여기 오면 긴장하면 이 등에다 못 붙입니다. 지금 각 잡고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긴장하면 못 붙여요. 이래 앉아 그러니까 딱 등도 못 붙이고 앉아가지고 5천억 이야기 되는데 본인이 그걸 알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그것도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얼굴이 둘리 아빠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그런데 혹시 화면 보셨어요, 박사님? 그 트럼프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각 잡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 계속 웃고 있는데 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사전에서 이 단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단어가 하나 삭제됐습니다. 낯뜨겁다. 아마 이 사전의 단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 다 낯뜨겁다고 했을 텐데 이 단어가 빠진 것 같고요. 이번 미국의 공식 방문으로 인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익을 봤던 데가 있었습니다. 줬던 만년필 회사가 모 회사라는 잘못된 기사에 의해서 갑자기 주식이 샥 치솟았다라고 좋아했었습니다. 그것도 가짜야? 후기 거 아니잖아요. 원래 수제였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가 먼저 발표가 돼서 그날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좀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합의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방송에 나오지 않고 계속 우아하고 정말 품격 있는 여사님 그리고 대통령 이게 극찬 나오는 걸 보니까요. 저는 사라진 단어 낯뜨겁다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제가 둘리 만화가 이수정 선생이던가 김수정 선생이던가 찾아보세요. 만화가 김수정 선생인가. 둘리 박물관도 있어요. 예, 둘리 박물관도 도봉구에 있고. 그래서 제가 빨간 의자 진행할 때 김수정 선생을 모시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수정 선생 앞에서 제가 그림도 그렸어요. 그때 제가 그림 캐릭터가 고길동이야. 그릴 줄 아세요? 고길동이가 제일 그리기 쉽더라고. 눈을 안 그려도 되니까요. 눈을 이렇게만 그리면 되니까요. 근데 갑자기 아니 내가 좋아하는 고길동이가 누가 닮아? 아니 이모시기가 고길동이를 닮았단 아니 말이야? 정말 한 번만 화면 한번 찾아주세요. 이런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찾아보면요 인터넷에요. 야, 아니 알았어 나와요. 알았어. 예. 야 고길동 길동아 미안하다. 그래 어쩌다가 그래 너가 이모시기한테 비유가 됐냐? 자. 하여튼 지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것들이 지금 얼마나 추가 청구서를 갖고 왔는지 아직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전모가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26일 날 아직 이재명이가 돌아오기도 전에 500명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갖고서 발표를 했어. 리얼미터가 급하긴 급했지. 자, 하여튼 그런 상태고 여론조사 하나 더 합시다.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류 교수부터 시작하실래요? 네, 그런데 민심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조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요, 역대 대통령의 데드크로스 시점을 분석해 보니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36개월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20개월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 됐죠? 대통령 된 지? 아니 석 달 안 됐는데. 빠르네요. 데드크로스가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박사님 아직 석 달밖에 안 지났어요? 석 달이 안 됐어. 아직. 3년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그럴 건 없고 땡겨야지.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취임 시 이제 60.2% 그리고 지금 48.3%. 그러니까 취임 3개월 만에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 그렇죠.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주식 차명거래가 또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 윤미향 사면. 근데 이 조국이 좀 자숙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이제 출소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조국이를 무슨 수로 자숙을 시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국이가 이제 구속이 되고 출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SNS에 가족 식사 딱 쓰고선 된장찌개 끓는 7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올립니다. 불불 끓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좀 서민틱하고 이제 가족끼리 된장찌개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민 코스프레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된장찌개가 한우집의 사이드 메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초짜리 영상을 자기는 된장찌개를 먹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한우를 먹은 그래. 거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화가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이재명 그다음에 민주당 이 지지율이 폭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그 가만히 둬도 자, 다음 달 되면 더 떨어질 것이고 그 가지고 있는 성분 버리지를 못합니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조국이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깔아 먹기고 윤미향이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깔아 먹습니다.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거는 모릅니다. 그냥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반기업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이런 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페버리즘 정지했으니까 아니 돈을 쓰려면 걷어야 되니까 세금 올리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지지율이 내버려 떨어진다. 예, 가만히 있으면 조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네. 가만히 놔두면 그게 우리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유명히 떠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줘라 그냥. 맞습니다. 그게 막을 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막을 수도 없고.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좀 조국을 옹호하자면 저도 안에서 한 7달 동안 말을 못 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진짜 얼마나 속 시원해요. 빵제비 사정은 빵제비가 알지. 그래서 그 말하고 막 사진 올리고 하는 걸 보면서 그 관종이 그걸 못했으니. 저도 답답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참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이 3달 만에 데드크로스가 가능했을까를 보니까 예. 결국 저는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음. 사실 이번 전당대회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승리였다고 보고요. 만약에 5년 전이었으면은 아마 이 외교 회담을 우리가 뉴스로만 봤을 것이고 그러면 헤드라인에는 뭐 성공적인 뭐 이런 뭐 외교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됐을 거지만 우리는 네. 다시 그 실체를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약간 저희 박사님께서 500명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이제 고성국 TV에서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응답수가 20만 명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또 후보별로 나눴으니까 다 합치면은 거의 뭐 5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응답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론을 조사했고 실제로 그 결과로도 반영이 된 것인데 이 500명 여론조사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지지층에서 더 뭐 전화를 받느냐 그 한 명 한 명이 거의 뭐 수십만 명의 이런 가중치를 지금 부여받고서 그렇죠, 응답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정권 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이제 뭐 개딸 또는 이재명 극렬 지지자들이 이제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인데 또 현실 민심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갭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유여에 이런 사람이 의원 돼야 된다고 국회의원 돼야 된다고 댓글이 올라왔네. 혹시 저도 동참합니다. 누구 시킨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자, 장동혁이 당 대표가 돼서 계속 메시지를 내는데 그 일관된 게 하나 있어요. 싸우는 정당 만들겠다. 싸우는 정당 만들려면 간단하다. 싸우는 사람 공천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주 핵심 포인트를 잘 집었다고 봅니다. 이게 당에서 인적 쇄신하려면 공천 과정에서 하는 거가 거의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기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싸우는 사람한테 공천 주면 싸우지 말라 그래도 저것들이 싸우러 다니까요. 그 네. 복날에는요. 네. 되게 이렇게 조그만 무슨 닭을 잡잖아요. 쌈닭을 잡지 않아요. 연계 잡지 연계. 네, 근데 쌈닭은 싸움터에 내 보낼 때는 쌈닭을 내 보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번 주에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박사님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정말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셨는데 이게 선거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가 장동혁 당대표가 외쳐주는 것이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싸워달라. 우리가 원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엎드려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러겠죠. 그런데 박사님 말씀처럼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국회의원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싸움닭이라는 표현을 저 진짜 싸움닭이라는 말 되게 억울하게 많이 들었고 박사님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 싸움닭처럼 생겼습니까? 아니 좀 무섭긴 하지. 근데 싸울 때 제대로 싸우는 저 지금 한 대 맞으면 싸울 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딱 내다 놔야지 싸움터에다가 연계를 내다 놓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닭을 그건 무슨 이름이 있어요. 닭도 이름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닭도 다 이름이 있는데 이 싸움닭이 필요한 시절 정말 싸워야 하는 전투력이 진짜 있어야 되는 시절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홍정희 총장. 그 장동혁 대표의 싸우지 않는 자 공천 없다.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국민의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육선의 이제 그 추미애 이거 법사위원장을 딱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욱 대표가 바로 5선 나경원 대표를 딱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더라도 그 나경원 의원이 잘 싸우거든요. 그 매력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그 국민의힘의 미래가 바뀔 건데, 그러니까 추미애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 뭐 저기 그러면 네. 나경원은 공천 받겠네. 오선 의원이 재선이나 맞는 간사 해갖고서 추미애랑 맞짱 뜨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싸우는 게 별 건가? 네, 이런 게 싸우는 거지. 맞아요. 멋있죠.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억지가 세잖아요. 억지력만 무진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얄밉지만 또 아군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윤미향 같은 경우 뭐 저 사면해라. 저기 사법부의 피해자다 막 이러면서 공천 딱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당하고 저기 그래, 뭐 예. 다 지지율이 뭐 우리한테 떨어졌잖아요. 도움 주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싸울 건 없어요. 또 추미애는 슬슬 건들어 주기만 하면 우리 편 또 아군이 알겠습니다. 되니까. 예. 네. 그래 뭐 장동혁 대표께서 싸워야만이 싸우는 자만이 공천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 국민의힘에서 핫하게 뜨는 인물이 김민수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말씀 잘하시고 잘 싸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뭐 대규모 집회를 한다든가 하면 발음 잘하세요. 난 김민수라 그런 걸 김문수로 보자. 그러니까 그래 되면 김문수 왜 다시 또 뜨지 그랬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그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힘의 의원들이 누가 왔는지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집회에 와도 투쟁을 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석부 만들자. 예. 그 제가 시민운동 정치적 시민운동을 했던 때가 91년 2년인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국회의원 의정 활동 평가 작업을 했어요. 그때 그 박세일 교수랑 손잡고 했는데 그게 뭐 처음이었으니까 굉장한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들 뭐 근데 이제 처음 해보니까 뭐 좀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뭐 이렇게 정량 분석은 쉬운데 정성 분석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하는데 그 상임위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법안 그 개정 발의안 건수 이런 거는 정량 분석이 되잖아요.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시비도 못 걸잖아요. 이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법안 발의를 한 60개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대표 발의는 하나도 없어. 그럼 다른 동료 의원이 한 대 지휘는 끼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우는 대부분 다 보좌관들이 사인해 주거든. 얘는 국회의원이 무슨 법안에 지가 사인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량 분석만으로는 이게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정성 분석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정말 혼역을 치렀어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 분석에서 낙제점 받으니까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네가 뭔데? 그래서 나 고성국이다 이러고 싸웠거든요. 지금 이 장동혁이 투쟁하는 자들이 공천받도록 하겠다는데 이게 투쟁하는 자의 기준이 지금 이게 아직 제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광화문 집회 한 번 나가면 되냐? 그러면 광화문 집회가 연단에 서는 걸 의미하는 거냐? 광화문 역에서 내려서 잠깐 서 있으면 집회에 나가는 거냐? 뭐 아주 복잡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저는 근데 이거 아이디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이상한 얘기를 딱 했을 때 언론에 어느 의원이 제일 바른 소리를 많이 했는가도 평가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언론들이 안단 말이에요. 족벌 언론들이. 그래서 네. 지것들한테 밤에 와서 갖다 바치는 것들만 자꾸 보도해 내줄 거예요. 아니죠. 보도를 내도 센 발언. 예를 들어서 누구 정말 한복이 이쁘다 하는데 정확하게 평가한 사람 그때 1점 주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 여전히 이거 족벌 언론을 좀 이게 기대를 하시는데 족벌 언론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움직여. 유튜브에서 우리가 방송할 수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제 말씀이 네.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네. 진짜 투쟁자라는 국회의원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저 기준점들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요. 출석부 만들어야 돼. 네. 예. 근데 이제 출마하실 분들은 하면 안 돼. 자기가 자기 점수 매기면 안 되잖아. 여기 출마 생각이 있죠? 아이 그럼요. 출마 생각이 있죠? 출마 생각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세 분은 빠져야 돼. 성규하고 나는 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왜 저는 안 물어보세요? 아니, 출마 생각이 있어요? 없습니다. 네,
장동혁이 의병과 관군 얘기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 국민의힘 혼자 힘으로는 저 종북주사파를 제어할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은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좀 더 투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 광장의 자유파 국민들과 또 자유파 유튜브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함께 싸울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제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다급해가지고 장동혁이 만나자 그랬어요. 장동혁은 뭐 밥 먹는 건 난 싫다. 나도 밥은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1대1로 만나자 이랬고요. 이 상황에서 김민수가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압, 인권 탄압 그거 중단해라. 뭐 하는 등등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은 이재명과 장동혁이 만나야 될 건지, 만나면 이 장동혁이 뭘 얘기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건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윤정훈. 예, 저는 생각에 그 요번에 김민수 그 최고가 그 윤 대통령의 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의제로 해서 뭐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뺐으면 좋겠다.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면서 아마 그 의제가 비밀리에 안 들어갔겠느냐. 그러면 그 어차피 풀어야 될 거를 당 대표가 말을 하니까 틀어주는 이런 식이 될 염려도 있다. 전 그러니까 이런 인권 문제라든가 윤핵의 프리윤 문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측의 비밀 회담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 그런 말이 안 들어갔겠느냐. 그렇게 다급하게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정상 그 영수회담 제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당한테 들어주는 것처럼 해서 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그보다 더 좋은 의제를 가지고 어떤 거예요? 새로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그거 외에도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가지고 저 젊은이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풀어주라. 이것도 의제를 한번 넣는 것도 아마 좋은 생각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예, 교수. 네, 필요한 걸 말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말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요. 그러면서 그 장동혁이 이재명이 만나서 딱 째려만 보고 있어. 아니죠. 그거 괜찮네. 아니, 그거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만나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아니, 네가 오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오긴 왔다. 오기는 왔다. 얘기해봐라.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응하거나 할 거 없이 원하는 걸 막 이야기할 것도 없이 계속 쳐다보면서 이게 안에 내가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원래 할 말이 많을 때는 입을 다물거든요. 지금 할 말이 한두 개입니까? 한 개로 할 수 없고 5개도 할 수 없고 쳐다보면서 계속 너 그 하는 혹시 그 이재명이가 트럼프한테 그 전략을 쓴 건가? 아니 쳐다보고만 있던데. 그거는 못 알아들어요. 그건 못 다른 알아들어요. 거구나. 그건 다른 거예요, 박사님. 그거는 길동이 그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유, 저는 뭐 그거를 만나서 얘기하라고 저 다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회담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지금 뭐 미국 회담도 그렇고 다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만났다. 그러면 뭐 분명히 야당 협조를 요구할 테고 그러면 뭐 끝까지 잘못됐다 그러면 나중에 덤탱이 씌웁니다. 야당이 협조 안 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 푹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뭐 얼마 안 걸려요. 더 푹 떨어집니다. 그때 만나가지고 훈계하는 이렇게 잘못한 거 훈계하는 면담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거부하고. 네, 거부해야죠. 뭐 지금 만나면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만나. 나중에 뭐 이제 지지율 훅 떨어지거든요. 곧 떨어져요.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그때 와서 왜 잘못하냐 그래서 훈계해야죠. 이런 면담이 돼야 된다. 여기 아까 우리 저 윤정훈 부회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 인권 문제는 이미 트럼프가 강력하게 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마치 야당이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것처럼 저쪽에서 쇼를 할지 모르니 그 부분은 빼자 그랬더니 그 중요한 문제를 왜 빼자 그러냐 하면서 윤정훈이를 빼라 이러고 큰 잘못했습니다.
예, 그런 취지는 아닌데 예,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송기호 대표. 네. 아까는 사실 제가 또 처음으로 조국을 옹호했지만 이재명도 참 마음이 갔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박사님과 처음 방송하던 그때 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는 진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방송이 끝나면 긴장을 해서 예. 아마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겠지. 뭐 쉬운 거 아니야라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갔다가 정말 이제 된통 당하고 나온 것인데요.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장동혁 이제 당 대표도 이재명 면전에서 이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문제. 특히 이제 외교 그리고 경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여태까지 이게 좋은 점으로 평가받았던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어저께는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GDP 절반을 넘었다는 이제 소식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것이 지금 이 정도 더 힘들다. 기업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나서 더 힘들었다. 특히 이제 그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2명 쓸 거를 1명 쓰고 청년들도 지금 취업을 못 하고 있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전 여론조사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제일 처음으로는 2030 청년들과 그리고 6070 이제 기성세대가 먼저 이탈을 했고, 이제는 조만간에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제 4050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탈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류혜 교수님이 걱정했던 5년을 더 어떻게 기다리냐, 4년 10개월 어떻게 기다리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이제는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예, 오늘 특별대담 윤종훈 TV의 윤종훈 부회장, 홍정진 TV의 홍정훈 총장, 류여애 TV의 류여애 교수, 그리고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정진 네. 총장님. 저번 주에 홍종진 TV가 150명에서 750명이 됐어요. 그래서 300%가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성 TV가 좀 있으면 200만 되거든요. 그 전에 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10,000명이 해당되는 그 얘기구나. 예, 송기호 대표님. 예,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91년도에 시민운동 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고요. 류혜 교수님은 이제 나 92학번이었다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93년생이거든요. 1년 차이지만 조금 이제 의미는 다른데요. 제가 아마 그 예전이었으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방송을 못했겠죠. 그렇지만 참 이제 박사님께서는 항상 청년들을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하셨고, 조금 전에 또 유튜버들을 계속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구독을 독려하는 것이 결코 본인에게 본인의 채널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일이지만 저희한테는 아주 값진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가 정말로 가장 힘들 때 싸워왔고 누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독려하고 주변 청년들을 많이 키워왔는지를 생각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장동혁 당대표의 당선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다라고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여해 TV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려봤었는데요. 딱 8대 2의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그래도 전달이 선거로 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뿌듯했고요. 그 중심에는 고성국 TV와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아미고가 있었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가 무시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유튜브 왜 하냐고. 제가 그 1세대 유튜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적반하장을 시작했을 때 이런 걸 왜 하냐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8년이 지나서 유튜브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미디어가 정말 뉴미디어가 언론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똘똘한 사람, 진짜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에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 안 해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장동혁 당대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당선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되게 힘들 거예요. 제가 진짜 해봐서 알아요. 진짜 힘들 거예요. 제가 아까 얼굴 보는데 덥석 안아줬어요. 왜냐면 얼굴이 상했더라고요. 잘생긴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지 우리 모두 응원 댓글 많이 남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최민수 후보 최민수 최고. 김민수. 김민수 왜 이래 오늘 최고. 최민수 좋아해요? 아니요. 김최고. 썩 섞였어요. 김민수 최고. 파이팅.
우리 유여해 교수가 최고위원 할 때도 2등으로 됐죠. 네. 그때 수석은 이철우 지금 경북도지사가 네. 수석 최고위원이고 대표는 홍준표. 그때 2등을 해갖고서 고생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좀 고생이 달라. 홍준표랑 싸우느라고. 이번에 김민수도 2등을 했지만 1등하고도 싸울 일이 없고 대표하고는 더욱이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고생은 마음고생은 거의 없을 텐데 대신에 몸고생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윤정은 부회장 마무리 한 말씀. 예. 이제 국민 여러분도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되면서 자꾸 뭐 기본소득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뭐 728조 그래 되면 또다시 국민 앞에 떨어지는 거는 뭐 세금 증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거 계속 세금 증가되는데 이런 거 국민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이 정권 끌어내리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송기호 대표님을 사위 삼고 싶다고? 아직 결혼 전이시죠? 예. 혹시 여자친구나? 아니, 없습니다. 아, 진짜예요? 예. 그럼 연락드려도 돼요? 제 이메일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댓글 올리신 분은 따님이 한 분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례는 당연히 박사님께서. 예. 왜 그 젊은 청년들한테 그러잖아요. 결혼해야 돈도 모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 송규호 대표한테는 결혼을 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자, 오늘 정치대담, 특별대담 젊은 시각의 송규호 대표 그리고 23회 홍종진 사무총장 그리고 23회 윤정은 수석부회장 그리고 류여해 TV의 류여해 교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